내가 어느 지역에 땅을 사놨어. 내가 전주에 땅을 사놨는데 전주 관련된 내용이 나오잖아요. 되게 잘 들려요. 전주 개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.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뭐냐 그러면 땅 사는 거예요. 근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? 땅 사는 거예요. 그 두 개를 넣으시면 사는 거는 내 돈 주고 내가 사면 되지만 살려는 사람을 꼬시는 게 제일 어려워요. 그리고 대파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는 뒷수요. 뒷수요가 제일 중요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수요자가 만약 없을 것 같다. 그럼 안 사는 게 맞아요. 생길 것 같은 거를 소규모 토지라도 매입을 해야 되는데,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올리고 한 장씩 올리면 어느 순간부터는 각각 자신감이 붙어요. 그러니까 집만 사려고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약간 땅도. 그럼 일단 매입할 때 유의할 사항인데, 일단 내가 전원주택을 지을 거다. 목적이. 그럼 전원주택 인허가가 나와야 되잖아요.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걸 잘 모르겠는데 땅을 매입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야. 그럼 이제 특약에다가 보통 쓸 때 뭐라고 쓰죠? 인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계약 무효로 한다고 쓰잖아. 물론 또 법률적인 분쟁이 생기겠지만 마음은 안정이 돼요. 계약서에다 써놓으면, 특약 써놓으면 마음은 안정되는데 또 안 한다고 그러면 또 법률적으로 또 진행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특약을 써놔야 되고,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이제 항상 취득할 때 아셔야 될 게, 우리 그렇게 공부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어느 법에서 배웠죠? 이게 4년 전에 자격증을 따신 분은 공법 시간에 배웠어. 그래서 4년 전 이후에 따신 분들은 중개사법 시간에 배웠어요. 중개사법으로 넘어갔거든요. 주택거래 신고랑 토지거래 허가증을 글로 가버렸어요.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취득할 때 내가 지금 현재 저기 부산에 신도시 개발 예정이 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포함이 된 지역의 땅이다. 그걸 취득하게 되면 일단 매각이 안 돼요. 안 되는 시점이 기간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 2년 동안 못 팔죠. 사업용은 4년 동안 못 팔잖아. 근데 그 기간을 일단 머릿속에 생각해놓고 내가 언제쯤 팔 수 있겠다를 알고 시작해야 되는데, 오늘 샀다가 내일모레 팔아야지 그러면 안 돼. 허가구역은. 그리고 내가 등기가 된 상태에서 뒷수요자가 나타나면 팔 건데, 그 재매도를 할 때 뭘 줄여야 되냐면 세금 줄여야 돼. 세금 관련된 거. 아니면 내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다 보니까 개발을 하시는 거예요. 나대지로 사서 나대지로 팔아버리면 이건 비사업용이잖아요. 사업용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을 할 거냐,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팔 거냐, 아니면 건물 지은 상태에서 팔 거냐 고민해야 돼요. 농지면은 당연히 뭐가 나가죠? 농지 전에. 농지 보존 부담금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, 건축 인허가 비용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, 아까 건축비에 관련된 설계비 이런 거. 내가 어느 지역에 땅을 사놨어. 내가 전주에 땅을 사놨는데 전주 관련된 내용이 나오잖아요. 되게 잘 들려요. 전주 개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.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뭐냐 그러면 땅 사는 거예요. 근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? 땅 사는 거예요. 그 두 개를 넣으시면 사는 거는 내 돈 주고 내가 사면 되지만 살려는 사람을 꼬시는 게 제일 어려워요. 그리고 대파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는 뒷수요. 뒷수요가 제일 중요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수요자가 만약 없을 것 같다. 그럼 안 사는 게 맞아요. 생길 것 같은 거를 소규모 토지라도 매입을 해야 되는데,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올리고 한 장씩 올리면 어느 순간부터는 각각 자신감이 붙어요. 그러니까 집만 사려고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약간 땅도. 그럼 일단 매입할 때 유의할 사항인데, 일단 내가 전원주택을 지을 거다. 목적이. 그럼 전원주택 인허가가 나와야 되잖아요.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걸 잘 모르겠는데 땅을 매입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야. 그럼 이제 특약에다가 보통 쓸 때 뭐라고 쓰죠? 인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계약 무효로 한다고 쓰잖아. 물론 또 법률적인 분쟁이 생기겠지만 마음은 안정이 돼요. 계약서에다 써놓으면, 특약 써놓으면 마음은 안정되는데 또 안 한다고 그러면 또 법률적으로 또 진행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특약을 써놔야 되고,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이제 항상 취득할 때 아셔야 될 게, 우리 그렇게 공부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어느 법에서 배웠죠? 이게 4년 전에 자격증을 따신 분은 공법 시간에 배웠어. 그래서 4년 전 이후에 따신 분들은 중개사법 시간에 배웠어. 중개사법으로 넘어갔거든요. 주택거래 신고랑 토지거래 허가증을 글로 가버렸어요.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취득할 때 내가 지금 현재 저기 부산에
신도시 개발 예정이 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포함이 된 지역의 땅이다. 그걸 취득하게 되면 일단 매각이 안 돼요. 안 되는 시점이 기간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건 2년 동안 못 팔죠? 사업용은 4년 동안 못 팔잖아. 근데 그 기간에 일단 머릿속에 생각해놓고 내가 언제쯤 팔 수 있겠다를 알고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샀다가 내일모레 팔아야지 그러면 안 돼, 허가구역은. 그리고 내가 등기가 된 상태에서 뒷수요자가 나타나면 팔 건데 그 재매도를 할 때 뭘 줄여야 되냐? 세금 줄여야 돼. 세금 관련된 거. 아니면 내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다 보니까 개발을 하시는 거예요. 나대지로 사서 나대지로 팔아버리면 이건 비사업용이잖아요. 사업용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을 할 거냐, 그래서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팔 거냐, 아니면 건물 지은 상태에서 팔 거냐 고민해야 돼요. 농지면은 당연히 뭐가 나가죠? 농지 전에. 농지 보존 부담금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, 건축 인허가 비용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, 아까 건축비에 관련된 설계비 이런 것들이 내가 어느 지역에 땅을 사놨어. 내가 전주에 땅을 사놨는데 전주 관련된 내용이 나오잖아요. 되게 잘 들려요. 전주 개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.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뭐냐 그러면 땅 사는 거예요. 근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? 땅 사는 거예요. 그 기회를 놓치면 사는 거는 내 돈 주고 내가 사면 되지만 살려는 사람을 꼬시는 게 제일 어려워요. 그리고 되파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는 뒷수요. 뒷수요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자가 만약 없을 것 같다 그럼 안 사는 게 맞아요. 생길 것 같은 거를 소규모 토지라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올리고 한 장씩 올리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자신감이 붙어요. 그러니까 집만 사려고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약간 땅도 그럼 일단 매입할 때 유의할 사항인데 일단 내가 전원주택을 지을 거다 목적이 그럼 전원주택 인허가가 나와야 되잖아요.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걸 잘 모르겠는데 땅을 매입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야. 그럼 이제 특이하게다가 보통 쓸 때 뭐라고 쓰죠? 인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계약 무효로 한다고 쓰잖아. 물론 또 법률적인 분쟁이 생기겠지만 마음은 안정이 돼요. 계약서에다 써놓으면 특약 써놓으면 마음은 안정이 되는데 또 안 한다고 그러면 또 법률적으로 또 진행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특약을 써놔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이제 항상 취득할 때 아셔야 될 게 우리 그렇게 공부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어느 법에서 배웠죠? 이게 4년 전에 자격증을 따신 분은 공법시험에 배웠어. 그래서 4년 전 이후에 따신 분들은 중개사법 시험에 배웠어. 중개사법으로 넘어갔거든요. 주택거래 신고랑 토지거래 허가증을 글로 가버렸어요.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취득할 때 내가 지금 현재 저기 부산에 신도시 개발 예정이 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포함이 된 지역의 땅이다. 그걸 취득하게 되면 일단 매각이 안 돼요. 안 되는 시점이 기간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건 2년 동안 못 팔죠? 사업용은 4년 동안 못 팔잖아. 근데 그 기간에 일단 머릿속에 생각해놓고 내가 언제쯤 팔 수 있겠다를 알고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샀다가 내일모레 팔아야지 그러면 안 돼, 허가구역은. 그리고 내가 등기가 된 상태에서 뒷수요자가 나타나면 팔 건데 그 재매도를 할 때 뭘 줄여야 되냐? 세금 줄여야 돼. 세금 관련된 거. 아니면 내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다 보니까 개발을 하시는 거예요. 나대지로 사서 나대지로 팔아버리면 이건 비사업용이잖아요. 사업용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을 할 거냐, 그래서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팔 거냐, 아니면 건물 지은 상태에서 팔 거냐 고민해야 돼요. 농지면은 당연히 뭐가 나가죠? 농지 전에. 농지 보존 부담금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, 건축 인허가 비용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, 아까 건축비에 관련된 설계비 이런 것들이 내가 어느 지역에 땅을 사놨어. 내가 전주에 땅을 사놨는데 전주 관련된 내용이 나오잖아요. 되게 잘 들려요. 전주 개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.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뭐냐 그러면 땅 사는 거예요. 근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? 땅 사는 거예요. 그 기회를 놓치면 사는 거는 내 돈 주고 내가 사면 되지만 살려는 사람을 꼬시는 게 제일 어려워요. 그리고 되파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는 뒷수요. 뒷수요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자가 만약 없을 것 같다 그럼 안 사는 게 맞아요. 생길 것 같은 거를 소규모 토지라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올리고 한 장씩 올리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자신감이 붙어요. 그러니까 집만 사려고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약간 땅도 그럼 일단 매입할 때 유의할 사항인데 일단 내가 전원주택을 지을 거다 목적이 그럼
전원주택 인허가가 나와야 되잖아요.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걸 잘 모르겠는데 땅을 매입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야. 그럼 이제 특약에다가 보통 쓸 때 뭐라고 쓰죠? 인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계약 무효로 한다고 쓰잖아. 물론 또 법률적인 분쟁이 생기겠지만 마음은 안정이 돼요. 계약서에다 써놓으면, 특약 써놓으면 마음은 안정되는데 또 안 한다고 그러면 또 법률적으로 또 진행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특약을 써놔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이제 항상 취득할 때 아셔야 될 게 우리 그렇게 공부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어느 법에서 배웠죠? 이게 4년 전에 자격증을 따신 분은 공법시험에 배웠어. 그래서 4년 전 이후에 따신 분들은 중개사법 시험에 배웠어. 중개사법으로 넘어갔거든요. 얘가. 주택거래 신고랑 토지거래 허가증을 글로 가버렸어요.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취득할 때 내가 지금 현재 저기 부산에 신도시 개발 예정이 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포함이 된 지역의 땅이다. 그걸 취득하게 되면 일단 매각이 안 돼요. 안 되는 시점이 기간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 건 2년 동안 못 팔죠. 사업용은 4년 동안 못 팔잖아. 근데 그 기간을 일단 머릿속에 생각해놓고 내가 언제쯤 팔 수 있겠다를 알고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샀다가 내일모레 팔아야지 그러면 안 돼. 허가구역은. 그리고 내가 등기가 된 상태에서 뒷수요자가 나타나면 팔 건데 그 재매도를 할 때 뭘 줄여야 되냐면 세금 줄여야 돼요. 세금 관련된 거. 아니면 내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다 보니까 개발을 하시는 거예요. 나대지로 사서 나대지로 팔아버리면 이거 비사업용이잖아요. 사업용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을 할 거냐,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팔 거냐, 아니면 건물 지은 상태에서 팔 거냐 고민해야 돼요. 농지면은 당연히 뭐가 나가죠? 농지 전시. 농지 보존 부담금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, 건축 인허가 비용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, 아까 건축비에 관련된 설계비 이런 것들이 내가 어느 지역에 땅을 사놨어. 내가 전주에 땅을 사놨는데 전주 관련된 내용이 나오잖아요. 되게 잘 들려요. 전주 개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.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뭐냐 그러면 땅 사는 거예요. 근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? 땅 사는 거예요. 그 두 개를 열심히 사는 거는 내 돈 주고 내가 사면 되지만 살려는 사람을 꼬시는 게 제일 어려워요. 그리고 대파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는 뒷수요. 뒷수요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자가 만약 없을 것 같다 그럼 안 사는 게 맞아요. 생길 것 같은 거를 소규모 토지라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올리고 한 장씩 올리면 어느 순간부터는 각각 자신감이 붙어요. 그러니까 집만 사려고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약간 땅도 그럼 일단 매입할 때 유의할 사항인데 일단 내가 전원주택을 지을 거다 목적이 그럼 전원주택 인허가가 나와야 되잖아요.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걸 잘 모르겠는데 땅을 매입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야. 그럼 이제 특약에다가 보통 쓸 때 뭐라고 쓰죠? 인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계약 무효로 한다고 쓰잖아. 물론 또 법률적인 분쟁이 생기겠지만 마음은 안정이 돼요. 계약서에다 써놓으면, 특약 써놓으면 마음은 안정되는데 또 안 한다고 그러면 또 법률적으로 또 진행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특약을 써놔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이제 항상 취득할 때 아셔야 될 게 우리 그렇게 공부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어느 법에서 배웠죠? 이게 4년 전에 자격증을 따신 분은 공법시험에 배웠어. 그래서 4년 전 이후에 따신 분들은 중개사법 시험에 배웠어. 중개사법으로 넘어갔거든요. 얘가. 주택거래 신고랑 토지거래 허가증을 글로 가버렸어요.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취득할 때 내가 지금 현재 저기 부산에 신도시 개발 예정이 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포함이 된 지역의 땅이다. 그걸 취득하게 되면 일단 매각이 안 돼요. 안 되는 시점이 기간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 건 2년 동안 못 팔죠. 사업용은 4년 동안 못 팔잖아. 근데 그 기간을 일단 머릿속에 생각해놓고 내가 언제쯤 팔 수 있겠다를 알고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샀다가 내일모레 팔아야지 그러면 안 돼. 허가구역은. 그리고 내가 등기가 된 상태에서 뒷수요자가 나타나면 팔 건데 그 재매도를 할 때 뭘 줄여야 되냐면 세금 줄여야 돼요. 세금 관련된 거. 아니면 내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다 보니까 개발을 하시는 거예요. 나대지로 사서 나대지로 팔아버리면 이거 비사업용이잖아요. 사업용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을 할 거냐,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팔 거냐, 아니면 건물 지은 상태에서 팔 거냐 고민해야 돼요. 농지면은 당연히 뭐가 나가죠? 농지 전시. 농지 보존 부담금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,
건축 인허가 비용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, 아까 건축비에 관련된 설계비 이런 것들에